아유,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눈은 처지고 눈가는 짓무르고 아유, 보이는 것도 침침하고 안 보이니까 자꾸 고개를 들게 되네. 이거 영 불편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요즘에. 어떤 점이 불편해서 오시는지 한번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 쌍꺼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상안검 수술은 피부와 조직을 정확히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쌍꺼풀 라인에서 피부를 보통 평균적으로는 3mm, 많으면 5mm까지 제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제거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아줌마 쌍꺼풀 또는 두툼한 쌍꺼풀 또는 사나워 보이는 이런 쌍꺼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 부분이 수술 이후에 눈썹의 위치가 분명히 아래로 내려와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이 처진 피부가 다시 뭉쳐지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 위쪽의 피부가 두툼하게 접히는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되겠어요. 상안검 수술이 맞지 않는 유형은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중년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 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50대 이상에서는 상안검 수술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동양인 특성상 먼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은 멀다고 착각을 하시는 이유가 눈이 처짐으로 인해서 눈을 치켜뜨고 있기 때문에 멀다고 항상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거나 사물을 볼 때에는 눈이 안 보이니까 눈썹을 치켜뜨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눈썹하고 눈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어떤 수술이든지 수술이 끝난 이후에 눈썹은 힘이 빠지면서 무조건 쭉 내려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우신 분은 상안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이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을 뜰 때 이마에 주름이 많이 있다면은 일단은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눈썹과 눈 사이에 조직들이 두툼한 경우, 누가 봐도 여기가 퉁퉁해서 예쁜 쌍꺼풀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고 위쪽으로 당겨줘야지만 쌍꺼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에가 두툼하게 보이는 경우는 상안검 수술이 적합하지는 않겠어요. 다음 세 번째, 처짐이 많은 경우. 이제 처짐이 많은 경우는 제거해야 될 조직량이 많기 때문에 상안검에서는 충분히 제거를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짐이 많은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눈두덩이에 지방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상안검 수술이 적합하지 않겠어요. 지방이 많아도 상안검에 적합하지 않지만 지방이 너무 적어도 상안검 수술이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잠시 뒤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안검 단독 수술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는 예쁘지 않다는 거고, 처짐은 해결했지만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예뻐지지 않고 오히려 사나워지고 미워졌다, 그러면 성형수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 단독으로 수술하시는 거는 추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